지금부터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의사의 과로사,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의 자살, 그리고 각종 현지 조사와 심사 삭감, 그런 어떤 압박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 잘못된 의료 제도를 그대로 용인하고 하루하루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이 잘못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의료개혁의 큰 기치를 걸고 모두 하나가 돼서 우리 사회, 우리 정부에 강력한 우리의 뜻을 표명을 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그리고 기본권에 해당하는 우리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대정부 투쟁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 투쟁을 마지막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20년, 30년, 한 세대, 두 세대, 40년 동안 우리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들,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정부가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장과 집행부가 감옥을 가야 된다면 1년, 2년, 3년이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옥중 투쟁을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 의료계의 수단을 사용해서 투쟁하겠다는 우리 의지는 정말로 진실한 것이야 하고 행동으로 즉각 어느 시점이 되면 옮겨질 수 있는 것이야만 합니다. 그래야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을 때 협상력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정부도 만족할 수 있고 의료계도 만족할 수 있고 국민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협상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계는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의료계가 권익 주장을 하고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정 안 되면 우리 파업이라도 해서 우리가 관철시키겠다, 끊임없이 수많은 언론들이 우리를 매도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다, 돈밖에 모른다. 정말 저희들이 집단 이기주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면은 의사를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전국의사 대표자 대회는 여기 모이신 의료계를 대표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 뜻을 우리 정부와 사회에 정확하게 공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의료계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제도로는 결국 의사의 존재 이유인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최선의 진료를 떠나서 국민의 건강에 기본적인 필수 의료조차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손잡고 정말로 지속 가능한 의료 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런 충심의 발로입니다. 정부 측에서 이를 정말로 진지하게 수용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무기한 전면 의사 총파업,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 등등 뜻을 같이 하는 민생정책 대전을 바라는 모든 제사회 세력들과 연대투쟁도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사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탄압해온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해 항거하고 분노를 표출시키기 위해서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무차별 삭감 및 최저수가로 인해 의사들의 피땀 어린 건보 재정을 하루아침에 거덜내는 정책이 바로 문재인 케어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노력하는 우리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한 일방적인 독재 강제 정책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부에서는 OECD 평균치보다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 이상한 통계 왜곡을 주장하는데 수가와 의료 정책을 OECD 평균치로 맞춰주고
의사수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진료해도 불강력적인 악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거액을 변상하고 형사소송까지 거액을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 구속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분석심사권을 살펴보십시다. 심평원의 심평의학 및 심사기준을 먼저 공개하고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의협회장이 단지투쟁하는 중에 이런 고시안을 올리는 것이 우리 의협을 무시하는 예의 없는 행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고 굳게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굴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선택하십시다. 과거 2000년도 강제조제 위임제도 소위 의약분업 투쟁 시의 경험을 검토하고 이번 투쟁권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고 팽개치고 헐뜯는 나라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시쳇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의사들이나 의료계를 국민들 앞에 발가벗겨 민망한 모습으로 망신주기에 급급하고 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는 우리 주장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다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국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총력투쟁, 이 두 곳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활동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시민단체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합법적이고 성실한 정책적 유대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한다면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이슈를 시민단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앞장서서 끌고 가야 합니다. 포퓰리즘, 건보제도, 국민 부담 폭증한다! 국민 건강 훼손하는 원격 의료 결사 반대! 대형 병원 환자 쏠림 의료 전달 체계 확립하라! 진료의 질 하향 유도 심사 체계 개편 중단하라! 한방사의 불법 행위 대한민국 의료 절단난다! 의료악법 폐기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의 진료 보장입니다. 선진국형 진료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을 정합니다.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최선의 진료가 범법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지금의 의료제도화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한 의사가 모두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의 행동과 투쟁으로 나서자고 행동선포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 건강한 의료제도에서 시작됩니다.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의사들이 찾아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의사 대표자 및 회원분들의 총의를 모아서 총파업 실행을 할 것이고 7대 선결과제 후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거부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된 원격 의료 정책만 보아도 이제 복지부는 자신들의 업무를 중소 벤처기업부로 우회하는 꼼수를 부리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해당 시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와 어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적정 수가와 적정 부담과 적정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과 건보 이사장이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을 지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우리는 보아오지 못했고
지금과 같이 일방적이고 꼼수 부리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협회와 동료 의사들과 함께 끝까지 항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과연 의사 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졸속으로 시작된 의학분업으로부터 2012년의 포괄수가제, 2014년 원격의료, 2019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무수히 관치 의료를 획책해 왔습니다. 우리 의사들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그냥 두고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전체 의사들이 단결된 힘으로 저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부당한 정책을 저지합시다. 우리의 투쟁은 찻장 속의 태풍처럼 내부를 위한 보여주기식 투쟁, 내부 만족욕 투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투쟁은 상대가 놀랄 만큼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이기는 투쟁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새가 약하더라도 정해진 날 적시에 행동을 한 그런 케이스에서 더 성공률이 높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투쟁은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쟁을 하다가 회장이 잡혀가면, 부회장이 잡혀가면 이사가 대신하고, 이사가 잡혀가면 시도회장, 시군구회장, 그리고 회원들이 들고 일어나고 전공의들이 들고 일어나고 마침내 의과대학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일어나야지만이 투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대답도 없이 의료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딱 의료계 의사 면허를 딴 지 5년도 아직 안 된 갓 새내기 의사입니다. 저는 화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전공은 정신과입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회장하는 1년 동안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공의의 한 사람의 젊은 청년의 죽음에는 많은 게 숨겨져 있습니다. 왜곡된 의료 체계가 다 있습니다.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있고 저수가와 의료인들의 희생이, 그런데 저희 전공의들도 배우고 있는 거는 병원에서 계속 희생하는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오르는 게 그냥 나가면 되지 않나? 그냥 다 나가면, 그러면 선배들도 다 나오고 다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16,000명의 전공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의사로서 의료 변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저는 호소하고, 실제로 외부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준비가 돼 있느냐, 어떻게, 언제, 누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것이냐. 실제로 투쟁을 하려면 2차 병원 봉지기들이 안 나오시면 투쟁이 됩니까? 투쟁이 안 돼요. 그분들이 동원이 돼야 투쟁이고 뭐건 해서 단합이 돼서 의쟁투를 만들어야지 대의원에서 만든 조직이어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는 다시 문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사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사 회원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정신으로 진료실을 지키면서 정책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인내심을 발휘해 왔습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료제도를 올바로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해왔지만 정부는 끝내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범이나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적극성이나 어떤 진정성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과 진료 수가 정상화를 하라.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여자의사회 회원들도 무너진 의료와 의견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분연히 일어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대학병원의 MRI 촬영
하나 하는데도 며칠,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조그마한 수술을 하려 해도 수개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전원하려 치면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 많고 받아둘 빼도가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러 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되짚어보면 지난 2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 서비스 제도가 시행하면서 지금 시골에는 신규 간호사뿐만 아니라 경력 간호사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를 못 구해서 병동을 폐쇄하고 응급실 문을 닫았습니다. 수가 보상안 마련하면서 질관리 제도를 들이밀었는데 이거 다 대학병원, 대형병원이 다 가져가고 할 여력이 되지 않는 의원이나 작은 병원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대도시 대형병원, 특히 빅5 대형병원의 배만 불러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도 우리의 의견에 따를 것입니다. 한국 의료가 얼마나 왜곡되어 가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 의료법상 금지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전라북도 의사회와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고 당사자인 공중보건의사와 사전에 동의도 구한 적도 없는 일방적으로 통보된 형식의 졸속행적으로 추진된 의료법 위반을 자행하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최대집 회장님께서 대정부 투쟁 단식 중 8일째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형실이 살아서 활동하는 의협회장마저 단식으로 쓰러지게 하는 무서운 권력을 보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대집 회장님께서는 강력하고 처절한 투쟁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 환자, 모든 케이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 진료로도 정말 충분한 환자가 있는 반면에 20분, 30분, 1시간 이상을 지켜봐도 쉽게 진단하기 어렵거나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운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응급실에서 그 뇌출혈 환자를 미스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주치자를 어떻게 문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고사하고 말을 걸었다가 주먹이 날아오거나 환자가 협조하지도 않고 그 의사의 말을 존중하지도 않는데 끝까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정말 우리 의사들을 너무 옥죄고 있고, 얼마 전에 돌잔치 준비하냐고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상의를 하는데 너희 둘이 의사니까 너희 딸도 돌잔치 때 돌잡이로 청진기를 받아서 저와 저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웃고 나와서 청진기를 아예 놓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나와서 바뀔 거라 생각한다면 이제 기다리지 맙시다. 우리가 나서서 지금 우리가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30대 젊은 의사의 현실적인.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할 걱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공단 이사장이라면 지금 잠을 못 이룰 겁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핵폭탄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재정은 부족하지, 전달 체계는 무너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벌써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은 국고 지원율이 50%가 넘습니다. 우리는 14%에서 20%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20%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 우리 6%뿐이 안 됩니다. 근데 유럽은 15%, 2배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사회가 책임진다는 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의사의 헌신과 희생에 기댔던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 건강보험 제도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 다들 예견하기로는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붕괴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런 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퓰리즘이 너무 심해서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집행부를 비난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지, 투쟁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투쟁을 집행부에게 못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부에만 요구하지 말고 집행부가 하자고 하는 거에, 반상회 하자고 했었을 적에 반상회 동참하시고, 포스터 붙이자고 했었을 때 포스터 붙이시고, 회비 내자고 했었을 때 회비 낸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케어가 보장성 강화가 다 진행이 되었고, 저수가는 더욱 심화되었고, 중소병원 이제 도산의 위기입니다. 문케어가 진행되면서 대학병원 퍼주기가 더 심화되었고, 의원급이 1년에 1000개 이상씩 우리 회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에 급여만 하고 있으면 이 원가 이하의 수가에서 우리 회원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1년 4개월 동안에 정말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정말 의협집행부가 제시해 주기를. 오늘 계속 말씀이 나왔던 게 문재인 케어, 정부의 일반 강행, 그리고 원격 진료, 최근의 문제가 된 원격 진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건보종합계획은 반대를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 방문 진료, 만성질환관리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과연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방문 진료와 커뮤니티 케어를 계속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쟁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여태껏 많은 의협 회장들을 겪어봤지만은 내가 감옥에 가겠다, 의료를 죽여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기존 보수적인 의협을 엎어버릴 듯한 자세로 의협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회장을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 서두에 의협 회장이 감옥에 갈 각오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자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앞으로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지도자 아래서 한번 모여서 마지막 전투를 하자,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파업하지 맙시다. 심평과 공부를 일주일 동안만 공부시켜 주십시오. 의사협회에서 국민을 힘들게 해야 의사를 와서 의사협회 각 직능을 찾아오지,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다 패싱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집 선생님, 아까 우리 김인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힘을 팍팍 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 만나기 힘듭니다. 저도 진짜 생각할 때 우리 최대집을 세 번 연호해 주십시오. 최대집, 내 집, 최대집. 우리는 나의 피로함이, 나의 부족함이 환자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낮과 밤,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배우며 공부했다. 밤을 지새운 병마와의 싸움 끝에서 환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으며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었다. 환자는 의사에게 삶의 이유이며 싸움의 동료이자 배움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가운을 입고 환자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는 속았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우리의 순수한 열망은 무참히 짓밟혔다. 잘못된 제도는 환자와 의사 사이를 갈라놓았고 더 이상 우리는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조차 지키기 힘든 피폐함 속에 놓이게 되었다. 생명을 다룬다는 이유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거니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고, 살인적인 근무 중에 동료와 후배가 숨을 다해도 누구 하나 편들어 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이제 13만 의사의 사자후로 2019년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으려 한다. 대책 없는 문재인 케어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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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수가를 정상화하라! 정상화하라! 한 의사의 의과 영역 침탈 행위를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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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의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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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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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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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직 특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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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요구다. 의료를 살리려는 의사들의 피 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라.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결의가 전국의 모든 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가슴속에 울려 퍼져 한마음으로 투쟁하며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를 꼭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